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 오늘 하락 마감했는데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이 음봉조차도 사실은 상승 음봉이라서 쉬어갈 때가 됐습니다. 이 정도 하면 바닥권에서 에너지는 충분히 보여줬고, 그럼 이 기술적 반등 이상의 흐름, 이미 단기 고점을 넘어섰으니까 그런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조정을 받고 가느냐 그대로 가느냐,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느냐 등등 경우의 수를 따질 수 있지만 분명 좋은 것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내 계좌의 수익이 깃들려면 뭐 많은 조건들이 필요하지만 가장 선결되는 조건이 지수가 올라야 됩니다. 지수가 올라야 개별 종목의 어떤 기회가 많이 돌아오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게 그렇습니다. 어떤 재료가 있어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시장이 좋으면 이 주주들도 상황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안 팔고 관망을 합니다. 그럼 주가가 올라간 주가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혹시 또 좋은 소식이 나오면 또 올라가서 버티고 올라가서 버티고 이러다 보면 이제 주가가 2배, 3배 되는 건데, 시장이 나쁠 때는 올라가면 일단 챙기고 보자, 요렇게 되고, 그러면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냥 에너지가 그러니까 헛수고를 합니다. 소비가 돼 버립니다. 낭비가 돼 버립니다. 여기서 다시 좋은 소식이 나오는데 일단 챙기고 보자에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이 또 매도가 나오니까 또 못 올라갑니다. 이러다 이렇게 시장이 나쁠 때는 이렇게 하다가 나쁜 거 있으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요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시장이 좋다는 것은 내 종목이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 그래서 이번 지수 반등에서 내 종목 하나도 안 오르고 내 계좌가 엉망진창이라 하더라도 그건 앞으로를 생각해도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당장 짜증이 나더라도. 그러면 이제 지금 60주선에서 이 회복하는 형태를 봐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60주선을 회복하고 죽느냐. 옛날부터 2000년 이전에는 외국인이 주도하는 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확률적으로 비교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를 살펴보면 60주선 이탈하고 미처 다 회복하지 못하고 죽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60주선 회복하고 죽었습니다. 이때 2002년에 회복하고 죽고, 그리고 2004년에는 회복하고 살아서 달렸습니다. 그럼 지금이 이건가? 사실 여기에 좀 가깝긴 합니다. 여기에 가깝다는 것은 이번에 죽더라도 뭐 앞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너무 많이 풀었으니까, 그리고 경기가 살아나니까. 실제 이 시점에도 9.11 테러가 있었고, 뭐 사실 사건으로만 보면 코로나랑 좀 많이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이후에 이제 전쟁에 대한 어떤 특수, 돈도 풀고 이러다 보니까 올라갔다가 이제 수습이 되면서 다시 내려왔다가, 이 2003년부터는 이 돈 풀기의 효과로 경기가 회복하면서, 특히 이때 당시 일본은행에서 무지막지한 돈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4년간 강세장이 펼쳐졌는데, 뭐 이런 시기랑 사실 제일 가깝기 때문에 지금도 60주선 터치한 이 시점에서 낙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다른 모든 어떤 악재가 묻힐 정도로 강력한 재료가 될 것이다. 요런 것처럼. 요렇게 생각할 수 있고, 60주선 이탈해서 회복하고 죽는 거 2008년에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회복하고 죽지는 않지만 옆으로 기었던 사례도 있고, 예, 그리고 미처 회복하지 못하고 또 죽은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계로만 보면 회복하고 살아나는 것보다는 죽을 확률이 높다. 근데 현재 상황만 보면 안 죽을 것 같은데, 예, 이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적 분석을 믿느냐, 아니면 지금 시장 분위기를 믿느냐,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내 느낌을 믿느냐 등등인데, 뭐가 됐든 그 경우의 수에 따라서 잘 대비를 해 놓으시면 갑자기 직면하는 어떤 상황보다는 훨씬 더
심리적인 동요 없이 대응이 가능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으로 가서 네, 코스닥은 오늘 반락을 했습니다. 조금 반대의 경우 요 아이고 요 상승 잉태형과 반대의 경우입니다. 상승 잉태형 음봉이 나왔고 요 공포에 같이 던진 사람들이 매도가 아래서 못 사게 바로 뛰어서 시작해버리는, 그리고 이렇게 달려버리는, 이게 이제 상승 잉태형인데 요 반대의 경우고, 미약하나마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네, 그리고 지금 시장 분위기도 점점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떤 식이냐면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상화폐 제가 가상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감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게 또 떠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일 건데, 그냥 냉정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냉정하게 사실이 어떤지입니다. 지금은 어쨌든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유동성 공급이 계속됐고, 이런 상황이면 돈이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요 두 개만 있었을 때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버블이 끼고 붕괴했던 사례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상화폐가 등장을 해서 많이 흡수를 했습니다. 이 유동성을. 풀어버린 돈에 비해서는 부동산과 주식이 꽤 건전하게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요 두 자산, 경제의 어떤 근간이 되는 이 두 자산이 그렇게 거품이 심하게 끼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유동성을 회수를 하게 된다. 회수를 하게 되면 거품이 심하게 끼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동산도 보면 가격 차가 심해진 거 외에는 특별히 이상할 게 없습니다. 아니, 갑자기 몇 억씩 오르는 게 많이 되냐. 근데 해외 주요 도시하고 비교를 하면 서울의 집값이 물론 높은 편이긴 한데 인구 밀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심하게 거품이다라고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서울에는 한 30억 정도 하는 아파트가 지방에 가니까 2억을 하더라. 근데 옛날보다는 훨씬 더 뭔가 이 격차가 나서는 안 될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제가 있던 진주를 예를 들면 옛날에 서울 가려면 한 5시간 30분을 타야 되는데, 고속도로 뚫리면서 이제 한 3시간 30분? 2시간이 줄고 KTX 돌아가긴 하지만 나름 또 이것도 3시간 30분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속도에서 차별이 없고 핸드폰 쓰는 거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똑같다. 근데 사는 데 있어서 어떤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서울이 훨씬 좋긴 하지만 또 길도 막히고 이런 단점도 생각하면 사실 직장이 없다라는 전제로 본다면 과연 이만큼의 차이가 나야 되느냐, 여기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선호도라는 게 그렇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한 500을 갖고 있다. 굳이 2억이나 30억이나. 그럼 난 그냥 더 좋은 데를 선택을 할 것이다.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런 격차가 벌어지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 오히려 이런 차별이 줄어듭니다. 이거를 더 살 사람은 없지만 돈이 풀릴수록 이거를 살 사람은 늘어나니까. 그래서 실제 먼저 오른 다음에 좋은 자리에 부동산이 먼저 오른 다음에 나쁜 자리들도 같이 올랐습니다. 근데 회수를 하면 이게 조금 빠지지 않을까. 얘들은 잘 버티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들어갔다 나오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주식도 가상화폐도 결국은 거품에서는 돈이 빠지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서울의 아파트가 거품이냐? 그렇게 보기 어렵고, 지방 아파트가 거품이라 하기에는 너무 가격이 너무 약하니까 그럼 둘 다 좀 거품이라 하기도 그렇고, 주식도 보면 전기차 관련주하고
뭐 전통적으로 이제 제약 바이오가 있는데 제약 바이오는 사실 유동성 공급 이후로 많이 오히려 부진했습니다. 그러니까 거품이 있기는 하지만 부진했는데 여기서 뭐 빠질 게 뭐가 있겠느냐 하고 전기차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돈을 벌지 않느냐. 여기서 빠질 게 또 한정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평가주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얘네들 재평가 받으면 지수가 안 빠질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하고 안 빠지고 손바뀜 일어나서 다시 상승하면서 이때 대세 상승장이 오는 이게 아직 유효하다는 건데 근데 코스닥은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코스닥은 지금 거품이 끼지 않은 종목들을 압도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제가 예전에 예측했던 건 여기서 빨리 수습을 해 나가면 아직까지도 코스피보다도 흐름이 좋습니다. 아직까지도. 예, 근데 여기서 잘 수습을 해 나가서 다시 상승을 한다. 그러기에는 지수를 주도할 만한 종목이 없습니다. 뭐 에코프로비엠이 여기서 뭐 얼마나 더 오르겠냐부터 해가지고 뭐 사실 여기 이 거품이 더 낀다 이것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다 보면 나머지 종목들이 달려야 되는데 그러기엔 또 유동성이 부족하고 그래서 코스닥이 지금 기술적인 흐름은 좋고 오히려 이 흐름이 60주선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달리는 흐름에 가깝습니다. 기술적으로만 보면 코스닥이 오히려 코스피보다 달릴 가능성이 더 높다. 근데 현실적으로만 보면 유동성을 따져보고 다 따져보면 코스피가 더 낫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그러면 뭐가 맞을 것이냐 모르지만 결국은 이유가 근거가 있고 근거를 댈 수 있는 전망이 맞더라. 그리고 기술적인 건 옛날에 그랬다는 건데 옛날에 그랬다고 이번에 그럴 거냐 이렇게 바로 반박이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유동성에 의해서 시장에 코스닥이 못 가고 코스피가 잘 갈 것이다라는 거. 뭐 또 이것도 반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격언해 보면 마지막 시세가 가장 강하다. 뭐 그래서 지금 전기차 관련주들이 한 번 더 달려버리는 그런 경우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유동성이 받쳐줘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이런 근거에 의해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이 늘어서 매우 감사한 마음입니다. 사실 뭐 제가 이걸 하는 가장 큰 재미가 이런 반응을 보고 우리가 그러니까 소통을 한다라는 개념인데 아주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유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포지션 변경이 아니고 그 만기일에 외국인 포지션이 상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스코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막판에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오늘 빠졌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솔직 담배. 저는 말씀드렸듯이 제가 뭐 성향상 거짓말을 못하고 뭐 이런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경험적으로 제 머리가 나쁘다 보니까 거짓말만 하면 들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하지 말자. 예, 요렇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거짓말하고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뽀록이 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인적 분할이면 참 좋겠는데 돌아가는 상황이 물적 분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중공업이 한번 재미를 봤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물적 분할해 가지고 상장을 해서 돈을 땡기면서도 또 현대중공업은 저평가도 해소했습니다. 그럼 이 현대중공업 자체는 괜찮은데 원래 현대중공업이었던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이 현대중공업의 주도권이 뺏기면서 뭐 다소 재미없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포스코 주주들은 물적 분할을 해버리면 이 포스코 지주의 주주가 되지 다시 상장하는 포스코의 주주가 되지는 않습니다. 뭐 사면 되고 공모 청약을 하면 되지만 그게 지금 나는 손실 중인데 이거 팔고 여기 갈아타야지 이렇게 과단성 있게 뭔가
결단을 내린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결단을 강요하는 환경 자체가 시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면 받아들이겠지만, 그게 어떤 경영 방침상 더 좋은 게 있지만 이런 선택을 한다 그러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현대두산인프라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가 7,000명이 넘었는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한 10,000명 되면 조금 체감이, 아이고, 예, 잘하셨습니다. 체감이 조금 뭔가 압박이 될 것 같은 그런 심리라서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당연히 조심하시겠지만, 뭔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생각이라서 특히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포스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막판에 상승한 건 만기일 영향이었고, 보통 이제 이 거래량이 많지 않으면서 만기일에 오른 종목들은 다음날 뱉어내긴 합니다. 그래서 뱉어낸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또 조금 많이, 예, 많이 내린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 물적 분할에 대해서 아주 바람직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데, 요거에 대해서 일단 포스코가 어떤 영향일지를 보고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물적 분할의 얘기가 나오는데, 물적 분할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리고 물적 분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포스코 지주가 그대로 있고 자회사로 100% 지분을 가진 포스코 사업회사,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근데 포스코가 다른 종목들 뭐 80%도 있고 한 50%도 있는데, 지분율이 50%대도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한 절반 이상은 유지를 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절반을 그러면 구주 매출을 하든지, 아니면 현금을 많이 갖고 가서 지주가 여기 다시 신주를 모집하든지,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됐을 때 포스코 사업회사가 한 지분 60% 정도 남기고 40% 정도를 한다. 그러면 지금의 어떤 문제점이 해결이 됩니다.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포스코는 최대 주주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대한민국 정부였는데 민영화하면서 없어져 가지고 최대 주주가 없는 상태니까, 보통 최대 주주가 한 30% 정도 갖고 있고, 그게 자사주가 일부 그 역할을 하지만 이게 13.26%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종목보다는 적어도 한 15% 정도 유통 주식이 더 많다. 근데 주식이 많이 너무 없어도 문제지만, 주식이 많이 돌아다니면 대체로 오를 때 못 오르고, 오를 때 매도가 나오니까 못 오르고, 내릴 때는 더 내려가고, 반대 매매 이런 게 나오니까. 근데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뭐 적당한 게 제일 좋고, 많으면 또 부진하고. 근데 60% 정도 갖고 있는 자회사가 된다면 이 60%에 대해서도 외국인이 일정 부분 지분은 사야 됩니다. 지수를 추종하려면 코스피 지수를. 그리고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수익 나서 뭐 주주환원 정책으로 자사주라도 매입하고 이런 과정들이 또 이어진다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포스코가 이렇게 찢어서 포스코 사업회사가 상장을 한다, 나쁘진 않을 겁니다. 근데 그게 포스코 주주들한테 돌아가는 몫은 아닐 것이다. 지금 주주들. 왜냐면 물적 분할로 그 주식을 한 주도 못 갔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사례를 보겠습니다.
예, 한국조선해양 주가를 보면 재미없게 이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뭐 조선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삼성중공업은 유상증자를 했지만 뭐 요 같은 시기의 주가 흐름을 보면 딱히 뭐 심하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대우조선해양도 비슷하게 갔지만 예, 그리고 현대중공업도 비슷하게 갔지만 뭐 상장해서 공모가를 훨씬 뛰어넘었다라는 점을 본다면 약간의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던 이유가 그 이전에 잘 달리다가 사실 한국조선해양이 이 시점에서는 조선 대장주가 되기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중공업은 유상증자를 해서 물량이 늘어나는 상황이고 대우조선해양은 어차피 산하에 있는데 그리고 현대3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까지 그러면 이게 조선주를 다 아우르는 삼성중공업 제외하고 이 조선주들을 다 아우르는 아주 마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그래서 조선주가 좋아진다 하면 한국조선해양을 사야 된다 이거였는데 지금은 이 물적 분할을 하면서 현대중공업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져 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외면을 받고 오를만 하면 물량이 나오고 또 관심에서 멀어져 있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현대중공업 지주들은 요 5월 이후로 지수가 내렸고 조선주들도 내렸지만 다른 종목에 비해서 훨씬 손해를 받고 이 기간 동안 현대중공업은 나름 선방을 했습니다. 뭐 그래도 버텼으니까 9월부터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상황이 포스코에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그러면 기존의 주주들이 포스코를 팔고 나는 이제 신규 상장하는 거 잡아야지 이렇게 뭐 과단성 있는 결단을 내리시면 모르겠지만 그 전에는 분명히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 두산 인프라코 예, 현대 두산 인프라코가 액면 분할하고 권리락도 맞고 이렇게 해서 주가가 내려왔는데 뭐 지금 상황에서 뭐 특별히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총 대비 주가가 싸고 그리고 현대 두산 인프라코가 미국 경기 회복 건설 투자의 수혜를 받는 건 분명하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긍정적인 영향은 실적으로 앞으로 꾸준히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평단가도 8,000원이면 나쁘지 않은 것 같고 30%면 조금 많긴 합니다. 한 종목이 30%다. 거의 이거를 한 개로 보셔야 되는데 왜냐면 이거 많이 내렸을 때 대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30%나 되면 만약이라도 많이 내리면 물을 타야 되는데 물타기 하면 이제 50%가 되니까 더 상황이 어려워집니다. 다행히 올라가 주면 상관이 없지만 그래서 한 종목의 30%는 정말 뭐 물을 타고 뭐 하고 다 했을 때 30%가 되어야 되고 이게 한계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뭐 저는 투자금 작은 분들은 사실 한 종목 몰빵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투자금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신 분들은 한 종목 30%를 한 개로 잡으시고 그거보다 훨씬 적게 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대응이 편하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예전 하락장 경험할 때 이랬었습니다. 종목이 한 10개 정도 되면 그러면 제가 아무리 역주행이라도 오르는 게 생깁니다. 여기서. 지수가 내렸다가 반등할 때 오르는 종목들이 하나씩 생깁니다. 여기서 많이 떨어진 종목들은 또 물을 타줍니다. 물타기가 안 좋다라고 하는데 그건 물을 타고 하다가 잘못되는 거지. 예를 들면 여기서 샀는데
물타기 잘못돼서 하는 사람들 여기서 다 사버립니다. 여기 왔을 때는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물타기는 최소 마이너스 30% 이상이 되고 가격 조정하고 기간 조정을 거친 다음에 방향 정할 때 그때만 하는 물타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많이 떨어진 종목도 물타기를 해 놓으면 반등할 때 한 두세 개는 살아납니다. 원금 찾고 매도를 합니다. 이걸 가지고 다시 물타기를 하고 이러다 보면 어느 정도 수습이 되는데, 예, 그래서 종목 수가 지나치게 많은 건 욕심이지만 또 종목 수가 적은 것도, 적어서 특정 종목에 지분이 많은 것도 그 뭐랄까, 대응이 어려워지는 부분이니까 적당한 종목 수와 적당한 비중을 유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살펴볼 종목은 이마트입니다. 이마트는 최근에 이제 주가 변동이 시장에 비해서 다소 부진하게 나옵니다. 부진해야 될 이유는 사실 잘 없는 상태입니다. 잘 움직이다가 꺾였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오너 리스크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 그런 활동들이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 같고, 그 이베이 코리아를 아직도 비싸게 샀다라는 인식, 그리고 이베이 코리아하고 실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 이런 의구심들이 아직까지 시장에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뭐 나름 잘 융화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장기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 뭐 물류가 통합이 된다든지, 그리고 고객 규모가 커지면서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어떤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이 판촉에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 등등 무형의 가치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되고 나서 시장 대비 부진하지만 시간차를 두고 잘 올라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부정적인 상태라 하더라도 요 추세를 고려하면 16만 원까지는 뭐 어렵지 않게 반등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조금 늦게 반응이 온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NHN복스, 이걸 보면 이제 시세가 참 한 방에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 시세가 한 방에 끝나지 않고, 두 번째는 항상 급등 전에 최저점이 나온다. 네,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급등이 나오는 거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뭐 매집을 많이 해가지고 올릴 텐데, 근데 지금 이제 가능성이 열리는 건 현 시점에서 이제 NHN에서 NHN 벅스를 매각을 해도 이제는 문제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전에는 NHN 복스에서 이거 인수하고 자금 투입하고 이러는데 1,000억 넘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가치라는 것도 존재를 하는데, 이제는 NHN 복스 주가가 오르면서 NHN이 갖고 있던 그 주식의 이제 평가액만 해도 요거를 훨씬 넘깁니다. 그러니까 이 수준에서는 이제 매각 같은 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물론 사내 입장에서는 비싸서 안 사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이걸 인수를 해서 금방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SK텔레콤이나 이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매각에 대한 어떤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주가도 사실 이전에 놀던 가격대로 돌아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지나고 나서는 쉽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가 비정상이었다. 근데 이 비정상인 상태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이게 정상이고 이게 비정상인 것 같은 이런 상태가 됐는데, 지금도 우리가 아니 뭐 와닿지 않겠지만 비정상인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 종목 그래 비정상인 거 알아. 근데 언제 오를 건데 안 오를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NHN 복수도 보시면 이게 오르겠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셨을 건데 오릅니다. 예, 그런 것처럼 잘 찾으시면 되고, 항상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듯이 항상 제일 급등을 앞두고 마지막에 이런 눌림이 나온다는 거, 이런 거를 이해를 하시면
지금 도저히 안 오를 것 같은 종목들도 요런 모습을 보이고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오른 종목들 보고 '아 나 이거 진짜 옛날에 5,000원에 갖고 있었는데 그냥 갖고 있었으면 4 배인데.' 이런 생각보다 그거는 사실 생산성 없는 생각이고 그런 후회가 다음 결정을 더 주저하게 만들면서 나쁜 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아 이렇게 안 갈 것 같은 종목도 올라갔으니까 지금 도저히 안 갈 것 같은 종목도 한 번씩 달려주지 않을까.' 뭐 그게 제 노래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이 신저가가 뭔가 이 신저가가 뭔가 뭐 이거 혹시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도 있고 제놀루션 11월 달 이거 다시 11월 달 이 가격 다시 못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예. SL바이오 뭐 비슷한 지금 신저가 비슷하니까 얘도 한번 그리고 우신플라임도 3,950 상보? 상보는 신저가가 아니지만 이마트? 제일제당? 대한제분? 뭔가 예 뭔가 그런 생각을 할 만한 어떤 영신금속도 뭐 일대 생각하면 지금 주가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이렇게 뭔가 생각할 만한 걸 제공을 합니다. 이것도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하락하는 주가 남들 다 오르는 것 같은데 내 거만 내리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짜증을 내시는 것보다는 뭔가 다른 가능성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 NHN복스에 똑같이 가기는 똑같이 가진 않겠지만 요런 형태를 보고 이 뒤쪽은 그냥 핸들링하는 쪽 마음일 겁니다. 이 뒤쪽의 흐름은 여기 올린 다음은 한번 때리는 것까지는 나온다라고 보면 이 이유는 모르겠고 여기까지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면 그러면 요런 바닥에서 기다가 한번 세게 뭐 이거랑 비슷한 거 한번 찾아 얘는 안 비슷하네 뭐 이런 거 얘도 안 비슷하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하나씩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로 헛물을 켜면 문제가 되지만 헛물보다 뭔가 스트레스를 덜 받고 짜증을 덜 받고 하면서 내 인내심을 유지해주는 그런 용도로 활용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그렇지만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매수한 동기가 당장 오를 것 같아서 매수했다. 이렇다라고 하시면 뭐 어쩔 수 없는데 그러면 사실 그런 이유라면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됩니다. 당장 오를 것 같아서 샀는데 당장 안 오르네? 매도해야 되는데 매도 안 하고 손실이 누적되고 뭐 손절을 해야 되니만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 종목이 반드시 나중에 시장 관심을 받을 거고 오를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결국 이 믿음을 확인하는 과정까지 지켜나가는 게 투자고 그게 확인하는 순간 이제 보상을 받으면서 다음번 믿음은 더욱더 굳어지고 그 자기가 선택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훨씬 더 믿음을 가질 만한 어떤 종목들을 찾는 이 시야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 뭐 니는 뭘 잘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어쨌든 찍은 종목들 중에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보시면 아, 저 친구가 다음에 종목 얘기하면 그거 될 때까지 한번 갖고 있어 봐야지 이런 쪽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아, 결국은 저게 믿음이구나. 저렇게까지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리고 오른 상태에서도 기다리는 거 이것도 결국 믿음이구나.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뭔가 한 번이라도 성공해서 그 성공한 경험을 토대로 다음번에 쓸 수 있을 때까지 그 과정을 잘 이겨내는 거 그게 투자의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